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저는 늘 목말랐던 것 같아요. 사랑은 몰라서 못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만은 나를 꽉 채워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잘못 생각했어요. 채워도 그런 걸로는 갈증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목이 말라서 꾸는 꿈은 행복이 아니에요. 저요,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졌어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김초희 감독의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만치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한 덕PD입니다. 네, 오늘 과음 방송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괜찮으신가요? 날이 추워져가지고 네. 좀 몸을 따뜻하게 하신 분들 지금 오늘 아, 또 그렇게 보자요. 네. 감상적인 상태 아주 좋습니다. 훅 들어올지 몰랐네. 네. 술래가다 갑자기 독립영화 얘기하려니까 어색하긴 하네요. 독립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했는데 맞아요. 그죠? 지금 책디가 읽어준 찬실이는 복도 만치 속 한 구절이 어쨌든 이 독립영화 소설 뒤에 독립영화를 붙이는 이 상업적인 선택 뻔한 선택. 뻔하지만 먹히는 뻔하지만, 선택. 네. 네, 저는 이 목이 말라 꾸는 꿈은 행복이 아니에요. 이 음.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좀 와닿았는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수능만 끝나면 대학만 가면 뭘 해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장밋빛 꿈을 꾸지 그쵸. 않습니까? 뭐 목록도 세우고. 맞아. 근데 사실 그게 가서 뭐 해야지가 진짜로 내 욕망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아, 맞아요. 지금 못하니까 하고 싶은 거지. 맞아. 못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현재가 불행할수록 여기서 벗어나면은 뭘 할 수 있고 그러면 좋아질 거야라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도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논문만 쓰면 일단 졸업만 이것만 하면 통과하면. 아, 이것만 하면. 맞아. 그러면서 그럼 뭐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때 하루하루에 집중하는 것도 방해하고 나중에도 약간 너무 큰 기대를 했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계속 던지는 질문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게 뭐 행복의 출발점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다만 현재가 너무 불행하면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는 있다. 아, 그건 인정해야 돼. 잠깐의 네, 어떤 군대라거나 뭐 공사. 지금 그치. 저라거나 아무튼 끝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슬퍼 갑자기. 네, 저는 그렇게 읽었네요. 저도 그 목 마른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목이 마른데 약간 일이라는 탄산만 계속 먹은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되게 달고 시원하니까 순간 갈증은 확 해결이 되는데 근본적인 그 갈증이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건 거죠. 근데 또 탄산이 막상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일이라는 걸 전부로 하고 살았는데 일이 없어졌어. 근데 탄산이 없는데 사실 물이나 이온 음료라는 다른 선택지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탄산만이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좀 살다 보면은 나를 구성하고 나를 지탱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찬실이는 탄산이 아니라 나에게 물과 이온 음료는 뭐가 있을까라는 결심, 뭔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를 나타낼 때 이런 대사가 나온 게 아닌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들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꿈이라 믿었던 것들이 돌이켜보면 아까 수능 끝나면 이거 해야지? 누구를 위한 그런 건가? 그런 마찬가지로 또 이게 물이라 믿었는데 결국은 탄산이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꿈이라 생각했던 게 알고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또 아니었을 그치.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꿈을 꾸는 상태 자체에 좀 취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좀 콕 찔러서 약간 아프기도 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영화 속에 이 장면들은 그 장면을 계기로 이제 어떤 진짜 원하는 거, 나에게 진짜 필요했던 게 뭔지를 찾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지점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영화는 사실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이 제목에도 압축이 돼 있어요. 찬실이한테 진짜 복은 뭐였는가. 진짜 뭐. 독립영화 얘기지만 어쨌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아 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와닿을 수 있는 영화라서 독립영화라는 어떤
후크를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제목 자체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은. 되게 좀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럼 참여 안내 공지를 먼저 드리고요. 오지가 준비한 찬실이는 복도 많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책플릭스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방송을 듣고 난 감상 많이 남겨주시고요. 듣고 계신 채널에 댓글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이나 감상 남겨주신 분들께는 커피 쿠폰을 제가 최대한 추적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적이 필요해요. 맞아요. 거의 명탐정. 네. 네. 그리고 혹시 요즘 이런 게 고민이다. 책이나 영화, 드라마로 처방받고 싶다 하는 사연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댓글이나 이메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열심히 고민하고 싶고 처방도 하고 싶은데 아직 사연이 없어요. 사연이 없어요. 저희가 보내- 네, 사연을 보내주세요.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네네, 진실로 맞아요.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 주인공은 누굴까요? 찬실이요. 찬실이입니다. 아, 잘했어요. 강아지 이름은 아닐 테고. 찬실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인데요. 찬실이의 직업은 영화 프로듀서예요. 영화 PD.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 영화 감독, 배우 이런 스텝들도 있지만 그 영화에 어떤 필요한 자금과 사람을 모집하고 전체를 이렇게 쭉 이렇게 매니지를 하는 그런 직업들이 영화판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찬실이는 영화 PD로 열심히 한 명의 어떤 자기가 믿고 따르는 감독의 어떤 영화들을 쭉 맡아서 일을 했던 영화 PD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감독이 사망하게 돼요. 갑자기 이제 어떤 술자리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뭔가 심장 마비로 추정되는 어떤 상태를 보이면서 감독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근데 그럼 어떻게 찬실이는 근데 그 감독 영화만을 쭉 해왔던 정말 그 감독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PD였는데 이 감독이 사라짐으로써 갑자기 찬실이의 영화 인생도 갑자기 망망대해로 갑자기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찬실이는 주로 그 감독이 예술 영화를 하던 독립영화겠죠. 맞아요. 하던 사람이니까 뭐 상업적으로 뭔가 여러 쪽을 경험해본 사람도 아니고 오롯이 그 사람에게 맞춰서만 맞아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갑자기 수입이 그 영화가 엎어졌겠죠, 당연히 감독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던 작품이 엎어지면서 수입도 없어지고 찬실이의 커리어도 완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영화를 사실은 할 수 없게 돼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기울면서 이제 달동네에 이제 어떤 할머니 빈방에 얹혀 살게 되고 그쵸. 수입이 없다 보니까 친한 이제 배우가 있어요. 찬실이랑 친한 여배우 소피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의 집에 가정부 자리가 나서 가정부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돼요. 영화 속 배경도 겨울이에요. 주로 추운 계절인데 정말 그 추위가 약간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딱 요즘 서울 같은 네, 날씨입니다. 좋아요. 쌩합니다. 삶 자체가. 그 달동네 이사 갈 때 무슨 빨간 대야 같은 걸 들고 네, 막 나 진짜. 오르잖아요. 그거 진짜. 자체가 좀 안쓰럽고. 차도 닿을 수 없는 진짜 골목길에 어떤 방 하나에 얹혀 사는데 너무 막막한 게 저까지 느껴지고 찬실이는 어리고 유망한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나이도 사실은 아니죠, 아니에요. 이제. 마흔입니다.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결혼도 안 했고 이 영화 외에 일은 해본 적 없는 그런 여성의 이야기 막막하죠 벌써. 근데 이제 그 소피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소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소피는 굉장히 반대되는 인물이에요. 찬실이랑 다르게 엄청 뭘 많이 배우려고 하고 어떤 막 되게 경험을 많이 하고 막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게 불어를 배워요. 소피가 갑자기 불어를 왜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어 이유 할 없이 때는 뭘 많이 과외를 배워. 받더라고요. 뭘 많이 배워요. 술 막걸리 만드는 것도 위주로 배워. 다니고 기타도 배우고 뭐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불어 과외를 받는데 그 선생님 이름은 영이라는 남성이에요. 찬실이가 그래서 소피의 집 일을 도와주다가 그 소피의 불어 선생님인 영과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이 영도 알고 보니까 단편 영화 감독으로 지내고 있는데 단편 영화라는 게 사실 꾸준한 수입이 되지 않으니까 어디 강의도 나가고 불어 과외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언젠가는 단편 영화 만들 그치. 준비를 계속 하는 발을 양쪽에 담그고 네. 있는 저 인물이 지난주에 되는 거죠. 저희가 네. 많이 누가 얘기하지 떠오르죠? 않았습니까? 서구였나요? 아, 네. 0%를 서구는 향하여. 완전히 포기한 아. 케이스였지만 또 영화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아무튼. 어쨌든 그런 수많은 네. 한쪽 발을 담근 사람 중에 1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밌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럼 요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영이. 근데 찬실이가 그래요. 그럼 영화 감독이시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 했더니 감독들이 영화를 못 만들 때 대부분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쓰지.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약간 웃픈 얘기들도 나오고 자, 이제 영이 등장을 했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찬실이가 네.
약간 애절한 짝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랑 처음에 막 조금 막 호감도 보이고, 근데 영화 취향이 완전 다르니까 막 실망도 하고 혼자서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짝사랑을 해요. 근데 그 영화 취향 다른 게 그 영화에 굉장히 어떤- 많이 맞아요. 공유된 킥포인트인데 이건 이 코믹해요, 정도는 얘기가 되지 진짜.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찬실이는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그것도 예술 영화. 그쵸, 예술 영화 좋아하는 PD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독은 오지 야스히로. 잘 모르시는 잘 분들 되게 몰라. 많을 겁니다. 누구야? 이러면서. 되게 매니악한. 네, 매니악하고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자기는 이런 영화 좋아해, 저런 얘기 좋아해 하는데 이제 이 영이 영은 충격 발언하죠. 정말 자기는 근데 재밌는 영화가 좋다라고 재밌는 영화 되게 중립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보면은 패터슨 같은 영화도 재밌는 영화예요. 제가 누군가한테는 느끼기에는. 재밌는 영화일 수 있고. 근데 이제 오지아스 히로 영화를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영화라고 보는 거예요. 정적인 거. 판단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저는 놀란 감독 영화가 점점 좋다. 아니 집에서 듣고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팬들은 어떡합니까? 리모컨 떨어뜨린다고요. 찬실이는 그 말에 엄청 충격받죠. 맞아. 그쵸. 그래서- 영화 세계가 너무 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흥행도 되는 감독이고 진짜 거장이죠. 그럼요. 거장이지만 일종의 상징처럼 그쵸. 이렇게 기믹이죠, 기믹. 쓰인 것 같고 이 장면이 되게 회자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약간 뭐랄까 찬실이에게 그 첫 만남인데 사실 제대로 얘기해 본 건 약간 이건 못 참지의 영역이었던 맞아. 거죠. 딱 눌러버린 거예요. 어. 그 지점 스위치를. 실제로 찬실이가 그래서 발작을 해요. 막 진짜 막 발끈해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맞아. 막 화를 막 처음으로 강하게 내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영에 대한 짝사랑도 이 찬실은 사실 오래도록 일만 했던 사람이고 당연히 이런 연애나 사랑의 어떤 표현에도 되게 서툴러요. 그래. 그래서 서투른 사랑들이 썸에 감이 없지. 그런 다가가는 방법도 잘 모르고 되게 서툴겠죠, 당연히.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새들어 살고 있는 할머니 집에서 의문의 인물이 또 등장을 해요. 진짜 특이해요. 정말 특이해요. 저는 이 추운 영화에서 날씨에. 처음에는 이 영화가 너무 잔잔한가 생각했는데 거기서 정말 재밌게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장국영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한 내복 차림의 남자가 갑자기 그 집에서 찬실에게 말을 걸기 흰색 시작합니다. 메리아스와 흰색 팬티를 입은 그쵸. 이 차림 어디서 보셨을까요? 그 실제 장국영 배우가 출연했던 아비정전에서 이 똑같은 차림, 그러니까 같은 옷 다른 그쵸. 느낌이긴 한데 약간 내복 차림으로 이렇게 흥겹게 거울을 보면서 혼자 춤을 추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명장면을 모티프로 모티브로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마주? 의상이랑 머리 스타일만 똑같아요. 맞아. 누군지 몰랐어요. 이 배우가 사실 실제로 요새는 드라마에도 많이 출연하고 해서 얼굴이 알려진 김영민 배우인데 거기서 되게 자기가 장국영이라고 웃기니까 또 착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가? 네. 좀 닮아 보여, 약간. 닮아서 이분을 캐스팅했나? 막 이런 약간 생각도 그런 들고. 컨셉을 그 놀랄라 배우한테- 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물론 김영민 배우 좋은 듣고 있던 배우지만. 김영민 배우 팬들도 리모컨 떨어뜨린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장국영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 뜬금없죠. 근데 사실은 그 할머니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은 그 할머니의 죽은 딸이 원래 지냈던 방인데 찬실이가 입주한 시점에는 사실 그 방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할머니가 이렇게 남겨둔 공간이었는데 그 남자는 거기 산다고 주장하며 찬실이한테 자꾸 한겨울에 그 내복 차림으로 말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찬실이는 내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막 그렇지. 이래요. 내 환상을 저 같아도 보나 보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도 이 사람은 그 어떤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미쳤어요. 그러니까. 찬실이한테만 보이는 어떤 귀신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걸 찬실이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 처음에 이상했던 장국영과의 만남 이후로 때때로 나타나면 어떤 속마음 토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찬실이 진짜 아무한테도 말 못했던 속마음을 이 장국영이라고 주장하는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장국영이 때로는 그 연애에 대한 조언, 영화에 대한 조언들을 던져줘요. 그래서 찬실이가 그 말을 듣고 실제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장국영이 어떤 조언을 해주는 인물 같지만 사실은 찬실이의 어떤 속마음, 진심, 그쵸. 그쵸. 결국 찬실인 거죠. 그치. 자기의 자아를 이렇게 그래. 투영한 분열시켜 놓고. 인물인 거죠, 그냥 사실은. 대화처럼 한 대화를 거죠. 통해서. 예. 그래서 찬실이는 결국 그래서 그 서툰 사랑과 영화판에서 내가 어떻게 영화를 때려쳐야겠다고 잠깐 고민했던 방황과 모든 것들을 이제 겪고 나서 다시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그 선택은 뭐냐? 내가 영화 PD로서 이제 영화를 만드는 일에 종사했던 과거랑은 달리 이제 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시작.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라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라는
라고 결심하고 영화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음. 그런 선택의 기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포기하고 어떤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 한 번 더 도전을 해봐야 되는가라는 기로에서는 다 공감할 수 있는 감정선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맞아. 영화도 사실 독립영화 중에선 되게 나름 성공한 영화 작품이고, 편이죠. 배우가 되게 어, 유명한 배우들 배우가 캐스팅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화려하기도 네. 했지만, 강말군 배우는 상도 받았고 뭐 김초희 감독도 상을 많이 받았죠. 윤승아 배우도 소피의 역할을 맡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김초희 감독 본인이 사실은 홍상수 감독 영화를 작업했던 영화 PD로서 오래 이제 아, 일을 하셨던 진짜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전적인 스토리일 것으로. 찬실이가 본인일 네.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사진 같은 걸 보면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비주얼적인 부분도 비슷하고, 그분의 아마 실제로 고민들도 영화에 많이 담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선도 너무 섬세한데 그걸 또 잘 살리는 이 명배우 강말근 배우님. 실제로 그 후로도 강말근 배우님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TV에서도. 아무튼 이 영화, 이런 영화고요. 두 분 다 영화를 이제 보고 오셨잖아요. 네, 네. 이거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바로 보실 수 네, 있어요. 맞아요. 7만 치러도 나오죠. 제가 사실 이전에 다른 게 나올 게 없어. 이 영화를 보고 싶은데 볼 방법이 없어서 시리즈원에서 돈 주고 봤었거든요. 아, 이제 없는 게 없는 넷플에 있는데. 시리즈원도 이제 넷플에 입성했습니다. 네. 이제 영화 제목으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그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이게 되게 비꼬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잘못하면 참 망했는데. 복도 많지. 근데 찬실이 지금 참 망했는데. 이게 찬실이가 그 전에는 일복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맞아. 그런 대사들도 나오고, 그래서 일복이 많은, 정말 일을 통해서 정말 즐겁게 일을 했던 사람이 한순간 일이 없어졌잖아요. 나를 규정하던 영화 일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모든 삶이 복해져 버린 어떤 스토리예요. 근데 저는 그 일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해 보는데 되게 이것만큼 짜증나는 단어가 일부 그치. 사람들이 막 너 일복 많다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일 좋은 건 시키려고 아니죠. 포장한 것 같아. 맞아요. 너가 일복이 많네. 이거는 일이 많은 거를 고깝게 생각하지 말도록. 그렇지. 어떻게 보면 위로기도 하고, 너가 이것도 복이다. 일 없는 사람도 실제로 있으니까 하고 그리고 싶은데. 보통은 너 일복 많다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일복 그러면 많은 이제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부글부글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복이라고? 약간 네. 일복? 약간 뭐 물론 물론 이제 있어요. 그쵸 맞아요. 일이 없는 것보다 낫다 알아요. 아는데 그건 이제 알지.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할 수 그치. 있는 힘이 있다는 거니까. 좋은 0보단 힘도 100이 나은데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어. 150이나 200을 하고 있다. 맞아. 나는 100이 필요하다라는 끓고 말을 있어 지금 덕PD. 네. 아니요 제가 일복 뭐 많은 덕피. 일복 일복을 약간 일복이란 말이 하게 되네. 없어요, 여러분. 일복 많은 덕PD. 여러분, 아무튼 예. 일복이란 말만큼 재미난 말이 없다는 네. 생각이 들면서 금지요. 내가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찬실이의 입장에서도 일복이라고 진짜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진짜 복이 아님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자기를 규정하지는 맞아. 않는다는 걸 맞아. 깨닫게 됐고, 거기서 이제 영화사 대표가 한 명 나오잖아요. 우리 최하정 맞아요. 씨가 연기를 한 갑자기 최화정이 여기서 왜 유일한 나와? 빌런? 약간 이러면서 봤어요. 아 그러네 유일한 어. 빌런이네. 그 영화사 대표가 이제 같이 일하고 싶었던 찬실이에게 정말 모진 그치, 말을 같이 해요. 일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좋은 영화를 많이 했는데 PD로서 그런데 거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감독님 영화에 PD가 뭐가 중요해? 그건 사실 예술 영화니까 이 예술적 그 감각이 그치. 감독이 다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영화 PD에 대한 무지나 편견일 수도 모욕이에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찬실이가 스스로 대답을 거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끝내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대답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반박을 이런 못한 것들 거죠. 했다. 맞아요. 그래서 주인 할머니도 윤여정 배우가 아주 명령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아, 또 윤여정 배우가, 이 얘기를 안 했네. 윤여정 배우가 나옵니다, 이 그쵸. 영화에. 네. 이 주인 할머니가 근데 너 원래 무슨 일 했냐고 물어봤을 때 찬실이가 영화 PD다. 라고 하는데 그게 그게 무슨 뭐야? 일 하는 사람인지 설명을 어.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찬실이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영화 PD고 지금 그 영화 감독 그 도와서 영화 만든 사람이곤 했지만 그걸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뭐 하는 사람인지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규정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찬실이의 분열된 자아인 장국영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라는 걸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제가 1화에서 책플릭스 1화에서 소개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허니와 클로버라고. 아, 이렇게 돌아가나요? 세계관. 아니 왜냐면 나는 이걸 본 다음에 그 대사가 너무 떠올랐어. 근데 이 대사를 정확하게 찾으려고 어제 허니와 클로버 1권부터 다 뒤졌잖아. 대사 찾으려고. 덕PD입니다. 항상. 거기 이제 주인공 대학생 다케모토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네. 진로나 연애로 방황하는 캐릭터인데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란 게 뭐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우는 것과 그걸 찾지 못해서 우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괴로운가요?
라는 대사가 있어요. 명대사네요. 명대사예요. 왜냐하면 그 이 다케모토 주변에 천재들밖에 없거든요. 어. 근데 자기는 되게 평범한 거야.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 그렇지. 나 근데 같은 사람. 뭘 하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것도 엄청나게 괴로운 맞아요. 일이라는 거죠. 대부분 그게 되게 작게 하찮게 여겨지긴 하는데. 마치 너는 꿈이 있으니까 그걸 응원할게만 되게 사회에서 많이 밀어주고 꿈을 못 응원하고. 이뤄서 불쌍해. 막 그쵸. 이것만 엄청 큰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뭔지 못 찾기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든 거다라는 부분이 되게 있는데, 그러니까 찬실이 같은 경우로 대입을 해보면 찬실이는 이제 영화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겨우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그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거는 사실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네. 나이 40이잖아요, 찬실이가. 그게 뭐 지금 뭐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긴 하지만 되게 사회자에서 40대에 뭔가 새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응원받는 나이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시작을 한다. 그리고 그건 제가 볼 때 그걸 상징으로 받아들이면은 지금 어딘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작품이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대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찾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형태소는 시픈이라는 단어 같아요. 그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말라서 이거를 진짜 꿈이라고 착각하기보다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혹은 내가 원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복이라는 것도 나한테 어떤 복이 있는가를 좀 새롭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찬실이도 일복이 가고 다른 또 어떤 복들이 찾아왔으니까 저는 찬실이가 일복을 버렸지만 인복을 얻었다라고 인복이 있죠, 생각을 인복 하는 있죠. 게 처음에 그 달동네로 향했을 때도 스태프들이 다 같이 짐을 옮겨주고 진짜 마지막에도 같이 내려오는 장면이 있고 또 네. 찬실이가 혼자인 순간 자체가 없는 게 혼자일 때도 장기경 씨와 장관이 함께 있어요. 있고 그리고 외롭지 뭐 않아. 집주인 할머니 매번 밥 같이 드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찬실이에게는 일복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일복이 사라지니까 자기 주변에 아 나 이렇게 사람이 있었구나 맞아. 나한텐 인복도 있었구나 약간 이런 걸 깨닫는 지점도 있어서 맞아요. 이 제목을 붙인 게 아닐까 이 영화가 네, 무해한 이런 생각도 게 해봤어요. 극적으로 가려면 이제 소피가 배신하고 뭐 영이 맞아 막 배신하고 막 할머니가 막 어떤 키를 쥐고 있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찬실이에게 이렇게 사실은 상처를 주는 맞아. 인물은 사실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거의. 없어요. 한 명 빌런들이 있지. 있지만 아무튼 따뜻한 느낌도 따뜻해요. 있더라고요. 그렇죠. 추운 날씨를 배경으로 한 따뜻한 영화죠. 처음에 정말 추운 찬실이의 삶에서 시작해서 어쨌든 훈훈하게 이렇게 잘 마무리되는 그런 게 또 좋더라고요. 네. 찬실이에게는 이런 인복도 있었고 이제 더 많은 복이 이제 아마 찾아오겠죠? 그런 네. 행복들. 자, 본인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인복을 맨 처음에 생각했는데 제가 인복 금지. 너무 뻔한 거예요. 아, 갑자기 이거 너무 덕PD한테 갑자기. 어제 문자가 오더니 인복하지 말라고. 아니 나 인복 준비했는데 왜 하지 마? 야, 또 나와가지고, 이 책플릭스를 함께 만들고 있는 오지와 덕PD. 얼마나 수상소감 된다고 소중한가. 수상소감. 저 이렇게 주변 사람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무슨 선배님 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래서 인복 인복은 당연히 뭐 있죠. 우선은 뭐 생략할게요. 기본이다. 네, 기본이다. 기본적으로 네. 모두가 우리가 뭐 모두 혼자 서로 살아가는 거 아니니까. 함께 살아가니까. 그래서 생각한 복이 간신히 하나 생각한 게 날씨복. 날씨 날씨복. 요정이시군요. 네,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날씨는 진짜 저는 어딜 가나 막 비가 오거나 이런 적도 없고 비 오는 우기에 어딜 가도 비가 안 와요. 뭐 날씨복은 뭐 타고났다 이 정도는 자신 있게 같이 말할 수가 여행을 있어요. 가면 좋겠는데요? 네 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제게 MT 해주시고 가야 되네, MT. 네. 날씨 좀 어떻게 좀 지금 너무 추운데 좀 너무 어떻게 안 추운데. 될까요? 아 뭐 계절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루 정도 시간별로. 네. 그거는 안 되고. 덕 PD는 뭐 어떤 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오지가 미리 준 걸 받고 네, 이거 인복 사람복이잖아. 금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 사람복은 다 되는데, 기본적으로 있죠. 근데 사람복은 역설이 좀 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것 같고, 저도 이제 다른 걸 골라보자면 취향복이 있다. 라는 생각이 취향복?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덕질하는. 이것저것,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라고 하면서 호불호가 확실히 있고, 제 기준이 되게 명확한 편인데, 동시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좋아하잖아.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일본 드라마나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해. 나도 그러면은 좋아하지. 한국 작품이나 뭐 서양 작품을 안 좋아하는데 이게 아니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족도를 주는 타깃이 많아. 많아서 뭘 봐도 그냥
아 이번 거 별로였어. 지루해서 못 보겠어. 아, 이제 그런 실망을 별로 안 해요. 그건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즐거움을 음, 느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데서 뭐 어. 감각적인 것들 있죠. 예를 들어 뭐 음식이나 술 같은 그쵸. 것도 제가 술도 되게 감각적인. 좋아하지만 이제 소주랑 제육볶음 먹는 것부터 어. 위스키에 치즈 찍어 먹는 거 다 좋아한다. 골고루 덕질할 어. 가능. 상시 덕질 그치. 가능. 그랬을 때 물론 제일 좋아하는 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건 있고 막 파고드는 브랜드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오늘 내가 점심 너무 별로였어. 막 되게 실망해가지고 막 하루의 기분을 망치는 어.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엔간하면 만족. 엔간하면. 만족이 쉽다. 그쵸, 웬만한 그쵸. 곳에서 다 긍정적인 근데 면을 발견한다. 이거 되게 복이에요. 맞아, 진짜 맞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복이에요. 협소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대화하기도 편하고 대충 아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은 그래, 이렇게 맞아. 말하니까 부러워지는데 날씨 보기 좀 작아 보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되게 느껴지기도 하찮아졌어. 많이 생각한 건데. 남한테 도움이 되는 건 책띠. 포장 감사해요. 내가 취향복 있다고 당신들한테 도움이 되진 않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같이 시간을 보내기 어쨌든 좋은 사람인 거니까 까다롭고 좀 만족하기 어려운 사람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오지복은 뭔가요? 저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빠져나갈 구멍복. 핑계복. 핑계 핑계복. 아니고 약간 핑계가 인생에서 어려운 어떤 코너에 다다랐을 때도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잘 돌파해 나갔거든요. 꼼수복. 네, 꼼수복. 아니에요. 그 조그만 구멍이 아니고 큰 구멍이에요. 그래서 뭐 치밀한 전략이나 다 수가 있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좋은 결과로 이제 메조지는 일본어인가? 아니야, 아니죠? 메조지 메조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돌이켜보면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어느 방식으로든 잘 정리가 됐고 매듭복. 네, 최소한 매듭이 안 지어져도 내 마음속에서 그거를 잘 해석해서 받아들여서 다음 삶을 위한 자양분으로 잘 정리가 됐고 이런 게 저는 복인 것 같아요. 복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그냥 그 삶에 트라우마로 도움이 남지 되니까 예, 잘 지나왔다 그런 느낌이 음. 들어서 어떻게든 삶은 살 길을 찾아지는구나. 찾아지죠. 빠져나갈 구멍복 했는데 매듭복 좀 좋은데요? 매듭이 매듭복. 잘 지어진다. 매사. 매듭복. 저 자, 인복으로 다시 한번.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복 프레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 삶에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해보는 게 그냥 인복 금지고 인복 먹을 거 이런 거 금지. 그러니까 좀 어떤 복이 있나 내 삶에?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그치. 부를 수 있는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 안에 넣어 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취향도 복이 될 수 있고 저도 항상 잘 빠져나가는 어떤 상황들이 저한테는 복이었던 것처럼 삶에 어떤 것들이 내 복일까 상상만 해봐도 좀 긍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가끔은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렇죠. 복이 될 때가 있는 게 있나? 저는 되게 평범한 게 엄청 뭐라 음. 그럴까 되게 안 좋은 단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직업이 또 그러니까 네. 방송이니까. 뭔가 되게 표준적이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표준이어서 제 주변에 자기 주장이 많거나 강하거나 개성이 개성 강한 있거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항상 제가 껴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구역에 나 같은 사람은 또 한 있으면 명만 안 돼. 있어야 돼. 약간 이런 맞아.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구가 있어. 그분들이 뭉쳤을 때 저 같은 사람이 없으면 다툰다고요. 충돌하죠. 네. 중재자구나. 그럴 때 항상 가운데 있는 역할 그런 것도 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동네복. 균형, 이렇게 동네복. 동네복. 동네복 아니고 동네복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어쩔 수 없어. 동네복이요? 동네부? 동네복입니다. 네. 근데 동네복. 이런 친구가 있어야 약간 균형이 잘 맞거든요. 모임이. 근데 감정노동 힘들지 않아요? 근데 가운데 껴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요. 삼남매 좀 사이여가지고. 그리고 저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게 전 되게 표준이어서 그 생각에 벗어난 거에 대한 편견을 갖기가 되게 쉬운 성격이거든요. 전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난 말을 하거나 표준에서 벗어난 어떤 다른 행동을 하면은 실제로 진짜 놀라워요. 와 기발하다. 막 이런 와우, 감탄이 좀 쉬운 사람이어서 좀 생각의 폭도 그 사람들 덕분에 많이 넓혀지는 것 같고. 그러게 말 많은 오지랑 덕필이 사이에서 네, 지금 접착자 역할을 하고 있어. 유화를 잘 복이 되고 있습니다. 전 좋아요.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덕PD 취향에 올라탄 다음에 책디랑 여행 갔다가 와서 대화를 이제 책디 가운데 놓고 저희 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행복해져요. 그러고 나서 어려운 일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네네. 빠져나갈 잘 구멍이 빠져나갈 있으니까. 구멍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마무리. 아무튼 이런 복이라는 렌즈로 좀 자기 삶을 좀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찬실이는 복도 많지 찬실이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가 복이라고 여겼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사실은 또
진정한 복이 아닐 아니었다? 수도 있지만 그거에 좌절할 필요는 또 없다는 게 새로운 음. 행복은 언제나 또 오기 때문에 맞아요. 찬실이처럼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 오지가 준비한 작품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덕PD가 이번 주에 뭘 재밌게 봤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셨나요? 저는 정말 최근에 재밌게 본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아, 시즌 3. 3가 나왔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출발을 함께 했던 작품이라서 오지가 정말. 꼭 혼자 봐야 한다고 맞아요. 추천했던. 근데 이제는 이게 좀 대중화돼가지고 좀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닌가? 또 근데 여전히 대중교통에서 좀 볼 수 있는 네, 대중교통에서 좀 어렵죠? 네, 네. 어려워요. 시즌 3까지도 좀 어렵긴 한데. 3는 좀 어떠셨어요? 3가 이제는 성교육이 아니라 성장 스토리에 되게 가깝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저는 가장 좋았어요. 시즌 1, 2, 3 다 좋더라고요. 봤는데 전 3가 가장 저 아껴놓고 좋았어요. 있어요. 지금 봐야겠다. 응. 이번에 시즌에서 제일 애정이 갔던 게 애덤이라는 캐릭터인데 전 시즌에서 애덤은 네. 교장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빌런이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교장님이 내 아빠예요. 얼마나 짜증나. 그래서 맞아요. 엄청 엇나갔었잖아요. 주목을 항상 받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그 행동 때문에 아빠한테 맨날 실망감을 안기는 그래서 오히려 엇나가서 막 폭력을 방황도 하는 하고 그렇죠. 그런 캐릭터였는데 애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 시즌 2까지였다면은 네. 시즌 3는 애덤이 이제 자기 생각을 바깥으로 꺼내려고 노력하는 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안 하던 버릇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남처럼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서툴겠죠. 괜한 말을 했다가 막 오해만 일으키고 진짜 서툴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티스한테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합니다. 아직 열려 있나요? 상담소? 근데 이게 성상담이 아니라 정말 자기에 고민. 대한 고민에 대한 상담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티스가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글로 써보든가 아니면 너가 말할 때 상대에게 눈을 감아달라고 해. 요점은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으면 너의 말이 나온다는 거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 생각을 말하기 어려운 게 내가 이렇게 그쵸. 말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맞아요. 하는 아무리 친해도. 그 타인의 시선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애덤이 오티스의 조언대로 상대를 등지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은 되게 이상해요. 선생님은 얘가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등지고 막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되게 감동 포인트가 있어서 이 부분을 꼭 보셨으면 네. 좋겠고 알겠네요. 애덤의 아빠의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었던 그쵸. 교장쌤도 좀 성장을 하나요? 성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흡족. 그게 되게 성장 덕후 어떻게 보셨나요? 오티스 시즌 3가 좋았던 점은 그 엄마, 그러니까 오티스의 엄마가 임신을 하면서 끝나잖아요. 시즌 2가. 네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포인트도 있고 맞아, 떡밥들이 있죠. 오티스가 이제 메이브랑 어떻게 되는 메이브랑 어떻게 되느냐. 그 진짜 시즌 2에서 이제 팍 저런 웃겼는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시즌 3에서는 둘이서 이제 또 뭐가 있습니다. 썸씽이 있기 때문에 시즌 2까지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영화관에 빡세게 다녀왔어요. 듄과 이터널스를 봤습니다. 요즘 거 거 다 다 보셨네. 보셨네. 섭렵했다. 제가 사실 원래 이렇게 영화 요즘 거의 못 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좀 간지 무리했습니다. 오래됐어. 정말 무리해서 가서 봤는데 이터널스 어차피 많이 보실 테니까 좋은 작품입니다. 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이터널스 늦었는데 이렇게 넘어가. 나 순식간 잠깐 졸았나 싶었어. 어차피 보실 거니까 네. 그리고 많이 걸려 있을 테니까 듄은 아직 걸려 있는데 안 보셨다면 OTT 기다리지 마시고 영화관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거 영화로 관해서 봐야 OTT로는 되는군요. 좀 OTT로는 안 돼요. 아. 네.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원작은 지금 뭐 많이 알려졌지만 간단히만 소개를 해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혔다는 SF 소설 듄인데 1965년에 출간이 됐어요. 예전에 이미 영화가 된 적도 있고 3040 세대 게이머들 저보다 조금 앞선 세대나 저 같은 세대는 게임으로 친숙해요. 이게 진짜 90년대 초반에 나온 그 게임의 한 장르를 개척한 그 타이틀이 있었는데 그거가 듄이었거든요. 네. 간단히 설정만 말씀을 드리고 왜 영화관에서 보셔야 되는지 왜 영화관에서 보셔야 되는지는 뻔하죠. 사운드와 비주얼입니다. 그럼요. 자, 이게 지금으로부터 24,000년 정도 뒤의 이야기예요. 네. 설정상으로. 24,000년. 24,000년. 뭐네요. 우리가 어쨌든. 원시인으로 여겨질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은하계 곳곳에 인류가 퍼져서 살고 있는데 황제가 있고 가문들이 있어요. 중세적이잖아, 되게. 그러게, 다시 돌아갔네. 그런 거리? 왜 그렇냐? 이 세계관에서는 인공지능이나 AI 기술이 극도로 발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여기에 너무 의존을 하면서 지능이 퇴화하는 경우도 생기고 예전에 우리가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인류가 이 AI들을 상대로 일종의 혁명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제국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기술은 고도로 발달이 돼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AI나 디지털이 없어. 비행기 더 조종을 발달한 게 아니라? 아니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 우주선도 어마어마하고 막 기술은 진짜 다 새끈한데 AI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다 조종을 하는. 아, 그게 선택이었구나. 그때 그쵸. 어떤 최고의 선택은 그 결과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인류의 지능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발달을 합니다. 어쨌든 이건 영화로 확인해 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한 네. 주인공 폴입니다. 폴이 아름다워. 속한 가문에게 황제의 명이 떨어집니다. 이 우주에서 굉장히 값비싼 원료가 나는 사막 행성이 있어요. 석유의 은유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듀는구나. 네, 그 모래 사구라는 뜻이니까 듀니. 그 행성을 굉장히 악덕 가문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걔들 대신에 니들이 가. 얘네 주인공 가문은 굉장히 뭔가 지위도 좀 있고 정의롭고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니들이 가서 관리해라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왜? 실제로 여기에 정치적인 음모가 있습니다. 있겠죠. 근데 이게 약간 정치 드라마 성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겠어 황제가 명령한데 가야죠. 근데 이 행성에는 또 사막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아, 이- 거기도 원주민이 네, 원주민이 있죠. 당연히 뭐 행성이니까. 이 원주민들은 굉장히 강한 전사들인 동시에 이 악덕 가문들이랑 맞서 싸우는 중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 개봉한 영화는 어디까지냐? 파트 1인데, 그러니까 파트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야겠네요. 주인공인 이 폴이, 티모시 샬라메가 어떻게 이 원주민들한테 합류하는가예요. 음. 이 호불호가 굉장히 갈립니다. 주변에 평 찾아보시면. 그렇더라고요. 봤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너무 좋아서 빠져든 사람이랑 어. 아니면 뭐야 심심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떡밥을 엄청 뿌려놨구나. 이 왜 그러냐면- 세계관을 설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썼네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상. 아, 그러니까 그치. 세계관을 보여주고 기승전결로 치면 기나 승에서 끊긴 거야. 아니, 그럼 좀 찝찝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반지의 제왕 시리즈 어. 보면 3편 중에 1편에 한 1편 중에서 3분의 2까지밖에 안 온 거야. 그럼 시간도 엄청 길겠네요. 근데 이게 2시간 40분짜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안 간 거야. 아니, 보니까 세계관이 엄청나게 커고 거대해요. 네. 예, 약간 정교하게 잘 짜여진 느낌은 봤는데. 네. 근데 이 2시간 40분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인내심. 네. SF나 이제 판타지의 거대한 세계관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근데 이게 설명이 불친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빠져들 수 있고 또 이제 정치 드라마의 성격 아까 말씀드린 데도 있고 드니벨레브 감독이 시카리오, 컨택트 제가 소개한 적 있죠? 블레이드 러너 2049 이런 와, 작품을 블레이드. 찍었어요. 취향 명작들이 확실하다. 명작들. 네. 다들 조금씩 다른 성격 영화들인데 스토리텔링이 되게 좋아요. 어쨌든 광대한 스토리를 다루지만 스토리텔링이 좋아서 그냥 조금 이런 세계관 얘기, 설정 얘기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은 파트 2가 나왔을 때 몰아서 그때 봐라. 파트 1을 몰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지의 제왕이 1, 2를 같이 원을 봤던 기억이 찍고 그 다음에 나는데. 2, 3가 같이 나왔죠. 아무튼 여기에 압도적인 비주얼, 진짜 그 사막 행성, 의 압도적인 비주얼과 봐야겠네. 한스 짐머, 크리스퍼 놀란이 사랑하는 우와, 그분이 네. 노래. 한스 짐머가 이제 음악을? 약 발고 만든 OST 아. 까지 진짜 특이해요, 특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익숙한 그런 우주 막 스타워즈 같은 스타일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특이한 그 OST까지 해서 제 생각이지만 이건 무조건 IMAX에서 봐야 된다. 저도 못 봤지만 파트 2가 나올 때 제발 파트 1도 IMAX 재개봉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때까지 저희가 책플릭스 하고 있으면 제가 파트 1 요약 방송 하겠습니다. 아, 요약해서 한번. 친절한 오늘 진짜 덕분에 설정만 말하는데 5분 걸렸잖아요. 영업의 진심인 덕PD. 네, 아무튼 세계관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리기 전에 봐야겠네. 지루할 때마다 티모시 샬라메 얼굴이 클로즈업 되기 때문에 아, 괜찮겠네요. 괜찮습니다. 적절하게. 그 트렌드 리포트 우리 봤었잖아요. 그쵸. 트렌드 코리아에서 세계관. 세계관이 뜬다라고 하는데 여기 딱 맞는 영화가 맞아요.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소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복이 있는지 네, 어떤 복이 있는지 남겨주시고 요즘 재밌게 보고 계신 작품도 나눠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추천 방송 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